안녕하세요. 역세권 땅 투자하는 니콜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토지 용어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토지의 이제 형질 변경에는 절토, 정지, 성토, 포장,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암기를 할 때 절정을 성포하노라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법이란 거는 이제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낯설거든요. 요 5가지 절토, 정지, 성토, 포장, 또 공유, 수면, 매립이 있어요. 절토라는 거는 이제 절단한다처럼 토지를 이제 절단한다, 토지를 깎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지라는 거는 성토를 한 후에 땅을 다지는 작업을 이제 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토는 이제 성을 쌓는 것처럼 땅을 이제 쏟아 넣는 땅을 토지를 이렇게 쏟아 부어서 이제 메꾸는 작업을 이제 성토라고 하고요. 포장은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이제 도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행이나 아니면 뭐 차량의 통행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의 포장이 해당이 되고요. 공유수면 매립은 말 그대로 뭐 간척지처럼 썰물, 밀물 아시죠? 그래서 썰물 빠졌을 때 이제 물이 바다의 깊이가 깊지 않은 곳에 이제 흙을 이제 성토해서 그다음에 정지 작업해서 이제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고 해서 토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토지는 부증성 증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고 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절토라는 거는 평지나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 높은 지역을 깎아내리거나 흙을 파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토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성형수술을 하면 좀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토지도 이런 토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밸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산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뭐 평하지 않은 땅을 깎아내서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가 토지 형질 변경 중에 하나인 이제 절토. 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진을 보니까 이제 땅을 이제 토지를 이제 깎아서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성토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성을 쌓는 것처럼 흙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메꾸는 작업을 이제 성토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도로와 대지가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높아야 될까요? 도로일까요? 대지일까요? 당연히 대지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장마철을 생각해 보세요. 대지가 낮다면 홍수나고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도 토지가 대지보다 높아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요. 그래서 대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지 않는다면 이제 뭐 덤프트럭, 뭐 1톤 트럭 뭐 여러 개를 실어서 뭐 이제 땅을 메꿔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토라는 작업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성토 작업을 한 거랑 이제 성토 작업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진 토지의 가치는 또 몇 배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계산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움표 패인 땅이나 이런 그 도로보다 낮은 땅을 이제 흙을 채워서 높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지기 작업. 그래서 집안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지 이제 건물이 올라설 수 있겠죠. 그래서 성토한 후에 집안을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포장은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노면을 콘크리트를 또는 뭐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사람이 보행이나 뭐 차들의 통행에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유수면 매립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다였는데 이제 물을 이제 퍼내고 그 안에 이제 흙, 모래, 돌, 그것 것들을 채워서 토지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간척 사업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공유수면 매립은 개인이 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면 공법 사용의 제한도 많고 또 그 파이낸스
규모도 그다음 어떤 자금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뭐 간척 관련 사업을 할 때 공유 수면 매립하는 이런 절차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또한 제한도 많기 때문에 공유 수면을 매립하려면 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 제주도를 말하죠. 매립, 면허를 매립, 허가를 받고서야 우리가 공유 수면 매립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유 수면 매립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원래 이쪽이 이제 바다였겠죠. 근데 썰물일 때 뭐 막고 뭐 물을 퍼내고 흙, 모래, 자갈 등을 메꿔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109, 뭐 1009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109 작업하고 209 작업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를 이제 땅을 만드는 작업인데 어찌됐든 공유수면 매립을 한다고 해서 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은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 이 부증성에는 예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상식적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방법에는 뭐 절토, 그 다음에 성토, 포장, 그 다음에 뭐 정지 작업. 그 그림 보시면 토지의 형상을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서저리가 그 성형수술 한 것처럼 예쁘게 만드는 작업이 절토, 정지, 포장, 성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공유수면 매립은 쉽게 말해서 바다에 물을 퍼내고 흙, 모래, 자갈로 메꾸는 그래서 토지를 만드는 작업. 이렇게 5가지 작업을 일반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작업이라고 해요. 어쨌든 뭐 절토, 정지, 포장, 성토 작업을 하면 토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또 우리도 음식도 뭐 예쁘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해서 토지의 밸류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뭐 토지 형질 변경할게요. 그래서 아무나 막 허락해 주지 않아요. 어떤 규모의 제한이 있어요. 사이즈의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는 도간, 농자 이렇게 있어요. 도간, 농자. 용도 지역도 있었고, 용도 구역도 있었고, 용도 지구도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 지목보다 훨씬 더 도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또 중복 지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는 도간,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요. 또 도시지역에는 또 주상, 공로,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 그 규모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국가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공법에서 공업지역은 이제 032, 032에서 3이라는 숫자랑 되게 많이 친하거든요. 그래서 032, 032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간 농자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보전 녹지지역, 보전자가 붙은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더 제한이 커요. 그래서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관리지역에는 우리가 이제 보생계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관리지역도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요. 농림지역도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런 수치가 공법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032, 032 외우시고 032 관농이는 032 진고 관농이는 3만이다. 그래서 032, 032 관농이 3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만이고 보전자 같은 거는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런데 모든 곳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행위에서도 어떤 예외적인 게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 사업이나 또는 토지 형질 변경, 방금 우리가 배웠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다음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게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 계획 속에서 뭐 도시계획 사업이 들어가고요. 뭐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계획 시설, 도시개발 사업, 도계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 분야가 본법상의 제한과 국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토지 전문가, 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중개법인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역세권 땅 투자 상담 전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주가 되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의 꽃은 뭐다? 땅이다, 토지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또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고. 하지만 용도 지역적인 개념,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뭐 그밖에 어떤 기본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쉽게 조금씩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안녕!